오를 여지는 어떤 요소들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물량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이 막 빵빵빵 오르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처럼 뭐 네. 90조, 100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1조씩 버는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그거는 아직까지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게 해소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시장에서 자꾸 이제 뭐 AI의 버블, 뭐 고점 투자가 네. 이제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바뀔 것인가라는 것을 네. 봐야 되는데 이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럼 공급이 그러면 단기간에 늘어났을 것인가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28년 정도는 가야지만 네. 뭐 타이트한 수급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26년 올해까지는 이 사실은 사이클에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전하죠. 네. 뭐 우리가 그 마이크론이 일본에서 투자한다는 발표가 어제 나왔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또 국내에 투자한다는 발표가 그쵸. 나왔죠. 네. 근데 이 투자한 발표는 적어도 앞으로 2, 3년 뒤에 이제 물량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가격 상한을 네. 제한을 풀어버렸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네. 여전히 내가 파워를 공급자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니까 단기적인 이러한 노이즈보다는 네. 그 부분을 보고 지금은 생각보다 그 노이즈에 과하게 빠졌을 때는 조금 분할로 관심 가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하나 빅 이슈로는 반도체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이제 하이닉스 미국 상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스페이스X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자금이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양면을?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네, 알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싸지라는 겁니다. 그쵸. 네. 세계 메모리에서 1, 2위, 뭐 지금 1, 2위 엎치락뒤치락 시가총이 최근에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네. 1, 2, 3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론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지 한 11배, 12배까지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10배, 11배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5배, 6배 이렇게 맞아요. 거래가 됐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가라는 걸 봤을 때 이게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네. 네. 똑같은 주식이 미국에 이제 거래가 될 때 이건 한국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거래됐을 때는 마이크론보다 더 받을 수 있겠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지금 기대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 바로 해소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마이크론이 한 10배 정도 받았다면 우리가 5배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서 거래되니까 한 7배, 8배까지는 우리 받는 거를 SK하이닉스가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까지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마이크론 팔고 하이닉스 ADR로 오겠지라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그렇죠. 네. 마이크론보다 우리가 싸니까 요거 팔고 여기로 오겠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이크론과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생각보다 이게 뭐 그 스페이스X도 다들 엄청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질문 받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쪽은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저는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기대감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번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 기대 포인트로는 오늘 외신에 보니까 미국, 영국 투자사 세 곳이 그 하이닉스 그죠 10조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 이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분들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뭐 그렇고 큰 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올라갈 만한 룸이 보였을 때 그쵸. 사실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뭐 이게 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기관 투자가들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하이닉스의 아직까지 전망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네.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주가는 빠른 시일에 빨리 올라가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수 편입과 관련된 패시브 자금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급들은 찬찬히 이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장되는 첫날부터 주가가 빵 올라서 마이크론과 키 맞추기를 바로 할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지수 편입되는 단계별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못 받았던 이런 디스카운트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지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뭐 엄청난 목표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다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아, 그쵸. 네.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 요즘은 뭐 말하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워요. 그 구간이 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상승의 초입에서 약 중기 사이클까지는 그냥 사실은 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위에서 그렇죠. 그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면서 빨리 편성하신 분들의 사이클은 거기까지였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은 상당히 좀 묻지마식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돌다리 두드리면서 확인하면서 반도체도 여기서 색깔이 바뀌면, 이 색깔이라는 것은 시장의 신뢰가, 반도체 기업들한테 신뢰가 바뀌었을 때 네. 저는 좀 리레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다시 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요, 지금도 왜 투자 많이 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은 싸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때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캐펙스 투자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그 수요를 충분히 이제 공급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면 반도체 가격의 강세는 이제 약간 기울기가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50% 이상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그리고 메모리 3사의 이익률이 80% 정도로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하고 거예요,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면 이게 적어도 저는 한 50% 정도라도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시컬리컬, 네.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흑자 났다가 적자 났다가 이러한 기업이 아니라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진 40~50%를 꾸준히 내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저는 밸류에이션의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뀌어야 된다. 예, 옛날에 돈 벌었다 못 벌었다 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벌어놓은 돈, 네. PBR 가지고 자산 가치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배에서 2배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조선과 변압기 사이클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들은 돈 못 벌 때는 PBR로 평가받다가 완전히 맞아요. 해외 수출로 성장주로 바뀌면서 PBR 20배, PER 30배씩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혹시라도 네, 그런 평가로 바뀌게 네. 되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목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여전히 반도체는 주가 좀 올라가고 돈 많이 벌면 공급 많이 나와서 또 빠질 거야. 그러면 이제 옛날에 사이클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과도기가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벌어들이는 이익을 PER로 평가를 할 것이냐, 옛날처럼 그냥 PBR로 평가할 것이냐, 요 변화가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분기별로 실적이 나왔는데 꾸준하게 40~50% 이상씩 꾸준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증권사들에서 내고 있는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이런 그림들이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시장은 그렇게 보는 분들과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과의 약간 뭐라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것 같아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재밌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반도체가 비싸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비싸서 못 가서 ETF로 돌렸다. 네.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ETF 삼전닉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반도체 관련 ETF로,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2~3만 원짜리를 이제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만큼 ETF에 대한 이제 그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삼전닉스 그 레버리지 ETF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은데 네. 그 ETF 어떻게 보세요? 단위적 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사실은 코멘트는 되게 조심스럽죠. 예, 네. 특히나 제가 이제 또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이거는 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본주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네, 올랐다 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보통 파생 구조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롤오버 그러니까 넘기고 해야 되는 네. 이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행보 구간에서 뭐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내가 이 가지고 있으나 나중에 올라가도 못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레버리지 출시되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추세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짧게 트레이딩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비추세 구간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쵸. 여기에서는 내가 가만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내 것도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못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 있다라면 하는 건 괜찮다. 하는 건 괜찮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추세적으로 뭔가 상승으로 딱 들어가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잘못하셨다가는 생각만큼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냥 장기로 두기에는 안 되죠. 조금 위험한 부분이 네, 있는 안 되죠. 거네요. 그래서 네. 지금처럼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네. 잠깐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네.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사실은 쉽지 네,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저는 차라리 7월 말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고 AI 캐펙스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최근에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면 그때 혹시 진짜 나는 레버리지를 진짜 꼭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홀짝홀짝 하기 힘들다라면 그때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면 그때 트레이딩으로 좀 잠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뭐 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